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 B, C.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귀한 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병영병문가 중앙회장이신 정성학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저 옮기시라고 참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네. 그 병역병문가 회장을 맡고 계신 그 정성학 회장님의 양력을 소개시켜드리면요. 그 광진구청장을 지내셨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감사위원 그리고 한양대 특임교수를 한 8년 동안 하셨고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광진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병역명문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병역명문가 어떤? 병역명문가가 지금 홍보가 많이 덜 돼 있는데요. 사실은 3대가 직계 반기에 포함해서 현역으로 네. 복무를 마치신 분의 하나여서 본인이 가문에서 신청을 하면 네. 병무청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런 병역명문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3대 현역으로? 그렇습니다. 그 방위면 안 되겠네요? 방위는 당연히 안 되고요. 예, 예. 혹시 군대 가셔서 의가사 제대를 해도 안 됩니다. 아. 오직 현역으로 만기 제대한 가문에 한해서 병역명문가로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회장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예. 중심으로 했을 때 아들, 손자, 예. 그래서 3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친이 이제 현역으로 갔다 오시면 아들들 전부가 현역을 갔다 와야 되고 예. 손주들 전체가 다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신 가문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맡았다가 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만이.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국에 워낙 많기 때문에 본인이 병무청의 홈페이지나 기타 서류로 신청을 하시면은 병무청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거쳐서 그 거친 분에 한해서는 이제 병역명문가라는 인증서 또 패를 드리고 또 개인 각자 회원들에게는 병역명문가 인증서 증을 직접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병역명문가는 한 몇 가문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제도가 시작한 지가 16년이 됐는데요. 현재 가문으로 봐서는 5,378가문에 예. 현재 27,540명의 그 병역명문가 인증서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현역으로 마치고 예. 또 신청을 해서 예. 검증이 되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패도 주고 예. 증서도 주고 인증서도 주고. 그런가 동시에요. 병무청 홈페이지에 예. 홈페이지에 그 영구히 게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 언제 선정이 돼가지고 누구누구가 얼마나 병역에 어디서 근무를 했고 해서 아주 영구히 병역명문가로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이제 분단국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헌법에도 병역 의무가 있고.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과거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병역을 기피하는. 예. 근데 참 3대가 네. 다 맞췄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나라가 많이 선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병역 명문가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죠? 병역명문가증을 받으면 무슨 뭐 개인적으로는 가장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선 건전한 육체에 투철한 국가관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니까 우선 마음에 큰 자부심을 갖겠고요. 두 번째는 병무청에서 한 900여 곳의 민간 시설이나 정부 기관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우리가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가면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무료 입장이라든가 또 각종 혜택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국방부가 움직이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군 뭐 콘도, 예. 골프장 예. 또는 PX까지도 20년 이상 군대에서 복무한 분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서 나름대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래요? 아니, 저도 사실 이제 병역 명문가로 예. 시작을 받았습니다만은 예. 그 체력단련장, 골프장, 콘도에서 20년 이상 받은 예.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그렇습니다. 것은 저는 처음 알았네요. 전국의 70여 개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병역명문가 애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은 그것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법제화해서 확실하게 병역명문가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보상, 애우, 예.
또 더 나아가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 기타 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병역 명문가 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랑스러운데 그러죠. 자랑스럽죠. 또 나라에서는 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예. 조례가 있고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법률로 그렇죠. 해서 또 예산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예, 그게 왜냐하면요,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 정부에서 좀 예산 지원을 받았지만은 법이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약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홍철호 국회의원께서 2017년도에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국방위원회 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법안 있습니다. 소위원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계류 중이니까 공청회라든가 기타 관계 기관하고 많은 협상을 거쳐서 법제화되면은 우선 뭐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법제화됨으로써 병역 명문가 약 2만 7천 명의 병역 명문가들한테 네. 새로운 용기도 주고 예. 정말 자부심도 주고 내가 과거에 그 대한민국의 병역 명문가로서 정말로 뭘 해야 되겠는가. 특히 이제 우리가 후세들에게 또 우리 분단국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데서 우리가 병역 의무를 가장 소중한 병역 의무를 마쳤다는 이런 자긍심을 씹어준 것이 오히려 더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이번에 이제 우리 정송학 회장님이 되신 이후에 많은 업적이 계시는데 네.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업적이라면은 뭐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중앙회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임감을 많이 느꼈죠. 네.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중앙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 병역 명문가 중앙회가 경남 창원에 있었습니다. 창원에요? 네, 그래서 이걸 예. 서울로 내가 아무래도 이게 서울로 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서울로 저희가 이전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전국에 산재에 있는 병역 명문가에 대한 어떤 뭐 혼연일체가 되고 화합하고 서로 합심하고 또 서로 침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2017년 때 기재부로부터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예. 큰일 그러니까 났네. 우리 이 병역 명문가 이 기관에 후원을 하시면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우리로서는 그런 어떤 후원금을 통해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지원 또는 홍보, 기타 우리가 뭐 군부대 방문이라든가 또 뭐 어떤 안보 교육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인 국가의 지원이라든가 후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행사를 안내했고요. 그다음에 뭐나 해도 정부 국회로부터 일부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받았다는 것이 저로서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대한민국 병역 명문가 중앙회 이 단체 사단법인이 그 지정 기부금 단체로 됐기 때문에 세제에서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나라를 위한 그런 애국심이 계신다면 근데 후원을 어떤 식으로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홈페이지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병역 명문가의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은행 계좌가 다 돼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우리로서는 제가 이제 더 이 자리에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뭐 올람 참전 전후에 또 상위 군경회에는 본인만의 어떤 역할 또는 본인 때문에 하나의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3대가 전부 다 현역으로 병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 본인의 의사하고는 관련 없이 그렇죠. 전체 가문이 같이 국가의 의무를 책무로 다한 가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친께서 6.25 참전 유공자이셨고 또 6.25 때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방위군 사령부 영광 한평 또 지리산을 방어하는 이쪽에 총 지휘관이셨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그 아버님의 그런 역할이 없었다면 제가 감히 병역 명문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서 항시 존경하고 네. 나름대로 그때 투철한 아버지 나름대로 뭐 국가가 이제 계셨구나 해서 항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이제 회장님도 이제 아버님이 그런 역할 네. 하셨고 우리 회장님의 형제가 몇 분이시죠? 저는 형제가 둘인데요. 둘이고요. 또 이제 조카가 있는데 다 조카 몇 명이세요 그러면? 조카가 2명이 있습니다. 조카 2명. 예, 아. 우리 형제가 2명. 2명, 4명에다가 아버님까지. 네, 5명. 5분이시고요.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3대가 가장 쉬운 케이스가 저가 이제 그런 네, 경우거든요.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혼자 이제 네, 옛날 6.25 네. 때 참전 용사셨고 제가 이제 독자거든요. 네. 제가 육군사학교 나와서 네. 이제 군복무했고 저희 아들이 또 독자기 네, 때문에 네. 3명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병이 그래서, 됐거든요.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가장 쉬운 게 그거죠. 예. 독자일 경우에는 바로 3분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요. 대개 병역 명문가의 한 가문이 병역 명문가 선정되면은 대개 한 5분 내지 6분이 평균입니다. 아, 평균. 예. 아. 아들 둘 또 아들 네, 이렇게 네. 하면 세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저기 강효식 우리 회장님처럼 독자가 나오면 3배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최근에는 이것도 하나 이제 더 이제 저희 병역 명문가 선정하는 기준이 점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아들에 대해서 없다. 근데 딸만 있다. 이런 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여성이 소정의 군 복무를 마친 가문에 한해서는 아들이 없더라도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도는 있지만은 그 남편이 만약에 또 봤으면 좀 봐줘야죠. 제도는 있지만은 순수하게 그 3대에서 여성이어서 병역 명문가로 선정된 것은 없고 그 여성 남성도 있는데 여성이 그 군대를 마쳤다 하면 그 여성도 병역 명문가로서 같은 인정을 받는 거죠.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면서도 그렇죠. 인증서를 받는 거죠. 그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준이 아니고 그건 회원입니다. 회원이시고. 예, 어쨌든 그 병역 명문가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렇습니다. 그냥 명문가인데 거기다 병역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명문가라는 것은 제가 기억으로는 병역 명문가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떳떳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뭐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 선진국이나 사회 지도층이 되게 그 자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인데 제가 이제 이걸 중앙에 맡으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영국의 해리 왕자 같은 경우는 왕위에서 3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군복무를 10년이나 마치면서도 2번이나 아프가니스탄에 파병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위험한 지역에 솔선수범해서 했다. 또 우리 병역 명문가로서 또 사회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이 좀 미국의 케네디 가문은 다 2차 대전에 형제간이 다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조 케네디 같은 것은 사망했어요. 또 존 F 케네디는 사실은 본인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군대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노력해서 군대 가서 소정의 역할을 끝내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에요. 요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국방 의무 또 특히 의무 중에서 국방 의무야말로 우리까지 남북 간의 분단된 현실을 볼 때 가장 신선하고 가장 해야 될 의무가 아니냐. 물론 뭐 이제 군대 안 가신 분도 계시죠. 물론 그분 중에서 가고 싶지만은 본인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결합 때문에 못 가신 분이 오직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도 우리 사회에 간혹 나타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존 F 케네디가 이제 원래 안 되는데 자진해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병역을 기피하려는 풍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볼 때 군대를 가면은 단순히 뭐 소모다 아니면 뭐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큰 꿈을 안고
절간에서 고시 공부하다가 결국 이제 군대를 갔는데 아, 이게 공부하시는데 군대 갔다 공부 끝까지 못 하신 거예요? 그러지 못한 거죠. 그게 군대 나갔으면 저 지금 판사 하실 텐데. 아니 그건 아니지만은요. 근데 지금 뭐 아니 법관 중에 그러신 분 많잖아요. 제가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뭐 원래 그 법대 나오셨잖아요. 예, 그죠? 예. 예.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뭐 산사에서 1년 6개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 시험 3개월 놔두고 제가 이제 군대를 그때는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옛날 군대 안 가면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참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군대란 생활은 우선 남자로서 인내, 네. 끈기,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무를 제대로 할 때 책임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 다 배울 수 있는 것이 군대고, 또 오늘날에는 군대에서 많은 뭐 군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그 충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준다 하니까 예. 저는 정말로 남자라 하면은 네. 확실하게 군대를 갔다 근데 와서 지금 저 회장님, 근데 이제 회장님 계실 때 군대하고 지금 너무 달라요. 요즘은 뭐 외출 보내줍니다. 네. 또 핸드폰하고 평일날. 근데 지금 저도 이제 많은 제가 아시는 어머님께서 그런 한탄하세요. 네. 아니 뭐 전화도 너무 자주 오고 휴가도 너무 자주 오고 네. 맨 핸드폰비가 뭐 10만 원씩 넘게 부모님 부담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 그래서 뭐 사실은 그 북한 어선 네. 이렇게 나온 것도 그런 문제 경계 이게 해야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군대라는 특수 집단 아닙니까? 예. 특수 집단은 특수 룰이 있고 그에 따르는 군인이라는 그런 그 사회에서는 그 나름대로 룰이 있어야 되고 군인이 왜 필요합니까? 유사시에 적과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또 언제든지 군과 국가를 방해했다는 확실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서 인권이나 기타 이런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군대 나름대로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된 또 제약된 룰이 속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다소 조금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병역 의무, 예. 병역 이행, 또 우리 국방 의무 예. 정말로 중요한 우리나라의 책무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 정성 회장님 정말 참 존경스럽고요. 이제 별말씀. 정성학 회장님 그 대한민국 병역 명무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 시청자 여러분 듣는 분께서 많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병역 네. 명무가 뭐고 어떻게 돼야 된다는 아셨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병역 명문가가 어떤 건지 또 이 제도는 어떤지 또 제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3대가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신 가문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문의하시든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신청을 하시면은 소정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병역 명문가는 인증서를 주면서 병무청 홈페이지에 영구히 게재를 합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좀 아쉬운 것이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KBS와 함께 또 공공 이런 언론과 함께 병역 명문가가 뭔지 이런 홍보와 아울러서 병역 명문가 전 가족이 모여서 단합된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마켓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제가 들어보니까 열린 마켓을 하면 꽤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제가 뭐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억대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마 이 방송도 듣고 네. 취지가 맞으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병역 이행을 잘하고 이 내후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열리는 마켓 이런 거 한번 만들고 싶다는데. 그래서 제가 금년 사업 계획에 열리는 마켓을 개최하고 싶다 해서 병무청장님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좀 거쳤고 그래서 일단 금년 예산 그 자체 가지고는 편성 자체 가지고는 열리는 마켓 개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천만 원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국방부에서는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기업에서 기부를 하시면은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 발행해 드리고 그렇죠. 그 기업하고
병무청, 국방부, 병역명문가 중앙회 또 기업과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면 그렇죠. 후원도 할 수 있고 또 예, 예. 나름대로 큰 그 어떤 사회적으로도 네. 이런 참 병역 또 분단된 현실에서 그렇죠. 어느 기업이 그에 대한 책임과 의식을 갖고 또 좀 인커리지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후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병역 명목에 명패를 달아주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병역 명문가니까 명문가라는 것을 알리려면 명패를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다 이렇게 아주 옛날에는 그 상가문이라 해서 가문에 효자, 연려, 충신이 나오면 상가문에는 문을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럴 수는 없고 이 강원 병무청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에다가 크게 그 병역 명문가라는 이렇게 패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 병무청이 그 행사를 벌였는데 중앙회장으로서 제가 최문순 강원 지사님 집에 명패를 제가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보람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전 병역 명문가 현역에 열심히 일하신 분 중에서 병역 명문가가 최문수 지사님도 계시지만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님도 병역 명문가. 그리고 현재 지자체 중에는 없나요? 최문순 시장 외에는? 현재 지자체장 최문순 지사님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때는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또 일부는 참 찾기도 쉽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하고도 이거 떳떳하고 좋은 일인데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거 법률적인 검토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제 우리 정성학 회장님께서 충분히 아마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여튼 우리 정성학 회장님이 지금 꿈꾸고 계시는 그 사업, 특히 이제 병역 그 명문가에 관한 지원 예우 및 법률 그것 좀 제정이 돼야 되겠고 열린 음악회에서 많은 돈 좀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저희는 제 중앙회장으로서 책임이 많이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직도 홍보가 덜 돼 있는데 병무청에서 나름대로 지하철로 광고도 한다고 하지만은 물어보는 경우 열에 거의 9명은 몰라요. 이 제도를. 이 제도가 있어? 우리도 되는데 근데 막상 이제 확인해 보면은 집계는 되는데 반개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다 됐는데 우리 10가족이 다 현역을 갔다 왔는데 누구리 삼촌 하나가 방이었어 이렇게 안 된 경우 있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투철한 국가감과 사명감 플러스 건전한 정신과 육체 이것이 통합될 때 진정으로 병역 명문가가 탄생하는 거죠. 네, 정말 하여튼 그 병역 명문가 얘기를 통해서 정말 또 나라 사랑 많이 또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정성호 회장님 감사드리고 병역 명문가의 발전을 빌겠습니다. 회장님 병역 명문가 화이팅 한번 하시죠. 병역 명문가 화이팅!